안녕하세요 리브데이 식구님들. 이번 주는 어쩌다 보니 추억이 담긴 힐링푸드를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소소한 제 일상을 나눠볼게요. 샌드위치가 한동안 엄청 당겨서 집에서 진짜 원 없이 만들어 먹었어요. 이제 사다 놓은 호밀빵도 다 먹었고 당분간 샌드위치는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샌드위치에 넣을 메인 재료가 없을 때 냉장고에 있는 달걀이나 두부 쓱 꺼내서 활용하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두부는 두부 부침할 때처럼 얇고 길게 잘라서 에어프라이어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넣어보세요.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치즈 같기도 하고 좀 새로웠어요. 달걀은 반숙 계란 프라이로 넣었더니 정말 맛있었고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식판이에요. 생각해보니 새끼 식사 다이어트 할 때부터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지 5년도 훌쩍 넘었네요. 진짜 어린이 식판은 적당히 먹는 습관을 길들이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설거지도 정말 간편해서 좋고요. 제가 소식가는 아닌지라 식판을 보면서 이 정도 먹고 배부를까 싶은데 먹고 나면 꽤 든든해서 신기해요. 그리고 사과 샐러드도 에피타이저로 먹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새콤달콤한 사과거든요. 사과가 유명한 지역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많이 먹기도 했고요. 꼬꼬마 시절에는 얼굴이 동그랗다고 어른들이 사과야 사과야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든 사과 샐러드가 정말 맛있었어요. 슬라이스로 자른 사과와 짭조름한 블랙 올리브를 넣어서 샐러드 드레싱은 따로 안 넣었어요. 어린이 식판과 샐러드 한 접시. 이 조합은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유지 식단으로도 베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어린이 식판을 사용해 보셨거나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집집마다 카레를 한 솥 끓여 놓으면 며칠 먹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카레가 아니라 닭죽을 한 솥 끓여 놓으셨어요. 저는 가족들 중에서 유난히 닭죽을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며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엄마표 닭죽에는 잘게 찢은 닭과 당근, 감자도 아낌없이 들어가 있고 찹쌀이라서 쫀득쫀득하니 입에 착착 붙어요. 저번 주에도 카페에 가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카페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예요. 늘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작은 사이즈 호두파이가 눈에 들어와서 골라봤어요. 사실 저는 견과류 덕후라 호두파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먹었던 호두파이는 너무 달고 호두가 적고 좀 푸석한 느낌이라 아쉬웠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마침 소중한 분의 생일이라서 호두파이를 보내주려고 호두파이 가게에 다녀왔어요. 호두파이가 생각날 때면 꼭 들르는 집인데요. 택배비를 지불하면 택배로도 보낼 수 있어서 선물도 보낼 겸 오랜만에 저도 맛있는 호두파이도 맛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견과류를 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호두파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20대 초반에 주말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주 오시던 젠틀한 단골 손님이 호두파이를 무려 홀 사이즈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호두파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감동받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호두파이에 푹 빠져서 매년 생일 때 케이크 대신 먹기도 하고 평소에 사 먹을 때도 있고요. 저도 호두파이를 선물 받았을 때 그 감동을 떠올리며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착한 이 호두파이 집은 호두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다른 호두파이보다 덜 달아서 더 맛있어요. 사이즈나 종류도 다양해서 취향껏 고를 수 있고요. 맘 같아서는 호두파이 대사이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냥 소 사이즈 호두파이 하나 사서 맛있게 나눠 먹기로 했어요. 빵순인지라 빵 먹을 땐 n분의 1의 엄격한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쪽 먹을래. 커팅이 공평해야 돼. 봐봐, 이렇게. 나 엄격해. 호두파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일도 대수롭지 않은데 호두파이 생각나면 내년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지만 왠지 생일에 먹으면 더 특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렸을 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먹성을 타고 나서 그런지 좋아하는 음식이 참 많기도 했네요.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고 할매 입맛인지라 떡이라면 아주 환장했어요. 오죽하면 친구들 중에서 저더러 떡순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특히 팥시루떡이나 노란 콩고물 묻어있는 제사떡, 흑임자 인절미, 개떡 정말 좋아했어요. 달달한 떡보다는 고소하고 퍽퍽한 걸 좋아하는 입맛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파는 떡들은 겉은 화려하고 막상 먹어보면 쨍할 만큼 달아서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떡순이에서 빵순이가 되었어요. 근데 엄마가 올봄에 부지런히 쑥을 캐서 방앗간에 가서 떡을 찌고 손수 빚은 개떡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어디서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소중한 개떡이에요. 식구님들도 개떡 좋아하시나요? 도시에서 자란 남자친구는 개떡을 전혀 몰랐고 먹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에 좀 충격받았거든요. 엄마가 개떡을 빚어서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반죽으로 보내주신 것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둥글넓적한 개떡을 빚어봤어요. 마치 진흙으로 도자기 빚는 느낌도 나고 슬라임 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촉이 재밌었어요. 개떡을 다 빚었다면 찜기에 찌면 되는데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채반에 떡을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떡을 가지런히 올리고 5분이면 금세 익어요. 짜잔! 사실 이렇게 막 쪄진 떡을 바로 먹어보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저녁 시간이라 내일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다른 떡과 달리 개떡은 한 김 씻고 먹어야 더 쫄깃하고 덜 끈적거려요. 들기름은 생략해도 되지만 골고루 발라주면 떡이 서로 붙지 않고 보관했다가 꺼내 먹을 때도 비닐에서 잘 떨어져서 좋더라고요. 반지르르해진 개떡들을 충분히 식힌 뒤 비닐에 차곡차곡 싸주세요. 그리고 냉동 보관했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해동해서 먹으면 돼요. 다음날 간식으로 먹으려고 개떡을 2개 꺼냈어요. 찜기나 밥솥에 녹여서 뜨끈하게 먹어도 맛있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연해동되고 먹으면 쫄깃한 아이스 개떡이 돼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아이스 찰떡도 생각나고 딱 제 취향이라 이렇게 가끔 꺼내 먹어요. 사실 떡이 건강식은 아니지만 엄마 정성도 가득 들어가고 유난히 쑥도 많이 들어간 쑥개떡이라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봄에 시골인 본가에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쑥 캐는 것부터 함께 개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벌써부터 막 설레요. 상추 덕분에 총 4마리의 달팽이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2마리는 적응을 잘 못했는지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떠났고 기린이 다람이는 3개월 동안 동고동락 하다가 얼마 전 같은 날 세상을 떠났어요. 유난히 기린이를 잘 따랐던 다람이가 기린이 곁을 지키다가 함께 죽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아침 팽이들 똥 치워주고 사료 주고 상추도 갈아주고 꼬물거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는데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팽이들 집은 그대로 놔뒀어요. 자연으로 편히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놀이터에 있는 풀숲에 잘 묻어졌고요. 나는 전보다 좀 더 나이를 먹었고 이별에 대한 경험도 제법 쌓였고 그래서 어쩌면 성숙한 이별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덜컥 이별의 순간이 맞닥뜨리면 이별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겁이 막 나고 많이 슬프고 울보가 되기도 하고요. 좀 더 어렸을 때는 괜찮은 척, 쿨한 척 하는 게 멋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별을 견디는 방법, 아니 이별을 잘 하는 방법은 마음껏 슬퍼하는 거더라고요. 슬픔도 꾹꾹 눌러놓으면 꼭 탈이 났어요. 그냥 아픈 감정들을 여한 없이 쏟아내고 나면 어느 정도 아픔이 덜어지고 또 시간이라는 마법의 약이 토닥토닥 달래주고 슬픈 순간들도 흐르듯이 흘러가더라고요.
이별 또한 인생의 일부이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죠? 너무 센치해져서 내일 되면 이불킥 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누군가는 달팽이 죽은 것 같고 무슨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식물, 동물, 사람과의 인연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참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행복을 선물해준 팽이들에게 정말 고맙고 함께 있는 동안 부디 편안했길, 자연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기를 간절히 바라보네요. 리브데이 식구님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신기하게 이렇게 맘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식구님들이 힘들 때도 리브데이 찾아와 주세요. 그때는 제가 토닥토닥 안아드릴게요.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